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200D 2년 반 동안 35,666km 탄 오너 시승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만족과 불만족이 엇갈리는 부분은 요 바로 트렁크 공간입니다.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 자체는 넓고 그 다음에 조금 곡선을 해놔서 어디 공간이 좀 더 파놔서 뭐 어디다 좀 더 쑤셔넣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 안에도 공간이 더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데, 단점은 이제 국산차만큼 냄새 올라오는 걸 막아주지 못합니다. 김치를 트렁크에 가득 싣고 올라오면요, 차 안에도 트렁크 냄새가 넘어옵니다. SUV의 최대 단점이, 혹은 카니발 같은 차의 최고 단점이, 뒤에 트렁크에다가 김치 같은 걸 싣고 올라오면 이제 차 전체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는 점이잖아요. 이 차는 세단인데도 김치 냄새가 차 안쪽까지 풍깁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고 공간도 좋고요.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2개까지는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뭐 그냥 트렁크 공간은 만족과 불만족 중간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점이 10개 만점이라고 한다면 6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과 불만족이 엇갈리는 부분은 뒷좌석 공간입니다. 이렇게 정자세로 탈 때는 나쁘지 않은데, 뭐 조금만 더 앞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몸을 세운다거나 하면 무릎이나 머리 어디 한 군데는 닿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떠있는 편이다 보니까 여기 헤드라이너를 팔았는데도 머리카락이 계속 닿고요. 그 다음 뒷좌석에서 또 불만족인 점이 2열에 센터 암레스트가 없습니다. 2열에 센터 암레스트가 없고 2열 중앙 송풍구도 없습니다. 2열 실내등도 여기밖에 없고요. 여기는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등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실내등이 들어오지 않죠. 시트 자체는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몸을 잡아주기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시트 자체도 부드러워서 그냥 저냥 탈만은 한데, 뭐 여기에 4명이 타고 장거리를 간다 이러면 중간에는 누구 한 명은 앞자리와 자리를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차량의 잔고장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혹은 BMW, 아우디 하면 고장이 잘 나지 않고 스포티하고 잘 달리면서도 AS도 잘 되면서 전문 미케닉들이 수리를 해주면서 고장이 없는 그런 차량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차 값의 2배 가까이 되는 차값을 지불하고 차를 사는 것이겠죠. 근데 막상 들어보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뒷좌석 안전벨트가 풀어헤쳐져서 그것을 교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뒷좌석 시트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다시 교체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사였고, 만약에 그게 3년 혹은 10만 킬로가 지나서 발견됐더라면 벤츠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받고 교체해 줄 것이 뻔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장이고요. 두 번째 고장은 엔진오일 소모입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경고등이 발생합니다. 엔진오일이 소진되었으니 다음 주유시까지 엔진오일을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단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와서 시동을 끄고 다음날 오일 레벨을 찍어보니까 오일 레벨이 최하 등급인 E 살짝 밑에 찍혀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 오일을 어느 정도 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0,000km밖에 안 탔던 시절인데 오일 소모가 굉장히 많은 점은 좀 의외였습니다. 세 번째 고장은 브레이크가 지나치게 빨리 마모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이 차량은 35,666km를 탄 차량입니다. 하지만 계기판을 살펴보면 벌써 브레이크 마모를 점검하라는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비스 B를 작년 9월에 받았고 작년 9월에 서비스 B를 받으면서 브레이크 마모도 점검을 같이 해줬었을 텐데, 서비스 B를 받고 현재 10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그동안 브레이크가 모두 마모되어서 계기판에 경고등이 발생한 겁니다. 35,666km면 출고용 타이어 교체를 겨우 앞두고 있을 시절인데 서킷 주행도 안하고 가옥 주행도 하지 않은 차량이 어떻게 브레이크 마모가 벌써 일어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옵션입니다. 일단 이 차량은 구매 당시에 4,860만원을 주고 구입한 차량입니다. 프로모션을 받아서 4,40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구입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넉넉하게 옵션 잡아서 뽑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죠. 이 차량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은 옵션입니다. 일단은 4,860만원짜리의 차가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딜러를 통해서 85만원에 7인치 내비게이션 아틀란 3D 맵에다가 후방 카메라까지 선택해서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후방 카메라도 순정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순정으로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으며 순정으로 내비게이션도 없는 차량이 4,860만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물론 C220D를 샀으면 상황은 더 나아졌겠지만 C200D만 해도 충분한 저희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은 참 아쉽습니다. 또 불만족스러운 점은 수납 공간입니다. 이 차 여기 칼럼식 변속기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리면 R 후진이죠. 밑으로 내리면 D, 그 다음에 누르면 P거든요. 여기다 변속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걸 올려 놓으니까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집니다. 여기 컵홀더 2개가 있지만 여기다 컵을 2개 꽂아 놓으면 여기 핸드폰 하나 놓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거잭이 있어서 시거잭 충전기를 연결해서 핸드폰을 어디다 놔두면 컵을 놓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센터 콘솔 박스가 넓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센터 콘솔 박스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으로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기업 변속기가 달려있는 그랜저 IG나 LF 소나타를 탔을 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고 핸드폰 놔둘 공간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것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로브 박스가 좁진 않아서 웬만한 물건은 글로브 박스에다 때려놓고 도어 트림에다 때려놓고 다니는 중이에요. 네, 이제 이 차량의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만족스러운 부분은요, 기본 적용되는 장치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확실히 독일에서 팔다 보니까 독일의 안전 규정을 상당히 많이 따라갑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면요, 요런 거를 지급해 줍니다. 요게 만약에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고 대피를 할 수 있는 비상 형광조끼입니다. 이 형광조끼를 입고 탈출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굉장히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뒷차에게도 반사가 되니까, 이 형광조끼의 빛이 반사가 되니까 뒷차량도 저기 사람이 내려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번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세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10번까지 사용할 리는 없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오너분들이 다른 차로 바꾸시더라도 이거는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전방 추돌 경보 장치와 긴급 제동 장치가 기본 장착된다는 점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 차에 긴급 제동 장치가 기본 적용됩니다. 물론 이 긴급 제동 장치가 카메라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있는 센서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도 인식률이 꽤 뛰어납니다.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멍 때리고 운전하다가 이걸 사용해서 사고 예방하는 걸 상당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주로 타니까 옆에 타니까 많은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긴급 제동이 없었다면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이 긴급제동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처럼 민감도 조정은 안되고 오직 단 한 가지 켜고 끄는 것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요즘 같은 꽃가루 많이 날리는 계절에는 워셔액 사용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워셔액을 뿌리게 되면요, 워셔액이 잘 닦이지가 않습니다. 워셔액 한번 뿌려볼까요? 보통 요정도 뿌릴 텐데, 혹은 짧게 요정도로, 유리만 닦을 정도로 뿌리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워셔액을 뿌리고 와이퍼가 작동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요게 심지어 유리를 닦고 난 물이라서 깨끗한 물도 아니거든요. 이런 물이 흘러내려서 앞유리에 자국을 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오너들이 달리면서 워셔액을 뿌리는 이유는 이런 자국이 남는 게 보기 싫어서예요. 닦아도 또 이 길 그대로 또 흘러내립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볼까요? 밖에 나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워셔액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셔액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운 외관을 연출하고요.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 특허인 링크암 와이퍼 때문에 이렇다고 하지만 요게 각도가 조금 더 기울어져서 여기 끝까지 닦아준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즘 같은 계절에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대기 중에 출발하면서 막 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썬루프 위쪽, 뒷좌석 쪽 물 다 튀긴 걸 볼 수 있죠. 와셔액 힘이 너무 강하고 와이퍼 힘도 너무 강해서 다 튑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튑니다. 요게 제일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C클래스, 그 중에서도 1.6 디젤 모델인 C200D를 2년 반 동안 35,000km 타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 차량 타면서 만족스러웠던 부분,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이런 걸 모두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 차량 이제 보증기간도 끝나가는데 보증을 연장할지 혹은 보증 연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탈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정도 많이 들었고 운전의 재미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운전의 재미뿐만 아니라 동승하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기도 합니다. 이 차량에 컨티넨탈 맥스 컨택트 6 썸머 타이어를 끼워놓은 것도 그 이유겠죠. 참 재밌었고 참 즐거웠습니다. 2년 동안 좋은 점도 많았고 참 나쁜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에 일어난 문제점 모두 속속들이 말씀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샷스파이